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3월 10일 이번 주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충격으로 계속 비틀거리고 있는데요. 시장 실적 지표인 S&P 500 지수는 지난주 3.1%,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3.5%나 급락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비록 하루 만에 벗어나기는 했지만 6일 조정장에 빠지기도 했고 S&P 500 지수는 지난주 수차례에 걸쳐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예정대로 4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일주일을 시작한 뉴욕 증시 시장은 이후 관세 유보 등의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12일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13일에 공개되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입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지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전망인데요. 한편 전문가들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아직 시장이 패닉까지 내몰린 상태는 아니어서 저가 매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이 주목할 경제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7일 연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낙관한 터라 투자자들은 일단 경계심은 살짝 낮아진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2월 인플레이션 둔화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서 1월의 상승률인 3.0%를 소폭 밑돌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해 월간 변동성을 줄인 근원 CPI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3.2%로 1월의 3.3%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PPI는 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2월 PPI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3.1%로 1월 상승률 3.5%에 비해서 0.4%포인트 낮아졌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근원 PPI는 3.5%에 그쳐서 1월 상승률에 비해서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 11일에 나오는 1월 구인이직 졸츠 보고서에서 구인 지표와 자발적 이직률 지표는 고용시장의 상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14일에는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나오는데요. 2월 미시간대 예비치에서 전망을 웃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뉴욕 증시에 투매를 끌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 지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의 입인데요. 그가 이번 주에는 관세 정책 등에서 또 어떤 말로 시장에 충격을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관세가 단순한 위협령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모든 힘을 쓰는 모양새인데요. 그저 협상을 위한 위협령이라며 방심하고 있는 시장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시장은 피로감도 느끼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결정했지만 6일 주식시장은 폭락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어떤 나라도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조정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음 주에 발효된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앞서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부과 흐름을 볼 때 이번에도 발효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없는데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침묵 기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기업의 실적 발표는 10일에 오라클, 12일에 어도비입니다. 일부에서는 저가 매수세의 움직임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리플렉시비티 공동 창업자 주셰페 세테는 투자자들은 새 경제지표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하게 됐다면서 협상과 관세 측면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작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테는 만약 협상과 관세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면 저가 매수가 필요하지만 그저 시작이라면 이는 약세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의 미국 거시경제 전략가인 존 벨리스는 CPI가 높아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습니다.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선임 투자 전략가인 린 베이처는 지금 당장은 저가 매수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이 여전히 걱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아직은 패닉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고 확인한 뒤에야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뱅가드 그룹 글로벌 경제 리서치 책임자 케빈 강은 경기 침체 신호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이면 이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어서 미국 경제가 실제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부터는 거래 시간에 서머타임제가 적용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 30분이 되어서야 정규장이 열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하는 금액의 거래 예약을 하고 잠을 청하는 이른바 수면 매매를 하는 서학개미들이 많은 이유였는데 태평양 건너 미국에 투자하는 일이다 보니 시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도 미국 시장의 경우 1년 중 절반 이상 개장 시간을 앞당기는 서머타임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는 주식시장에서도 서머타임을 적용해서 거래 시작과 종료 시간이 각각 1시간씩 당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밤부터는 11시 30분이 아닌 10시 30분에 정규장이 열리고 정규장 전후로 열리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시간도 각각 1시간씩 개장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서머타임은 여름철 낮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표준 시간을 1시간씩 당기는 제도인데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연료 절약을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전쟁 후에는 각각 폐지됐었는데 1960년 미국에서 일괄 절약시간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식으로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머타임은 미국에서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역시 주식시장과 경제활동의 동기화 차원에서 서머타임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에서 서머타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영업시간과 실적 발표, 경제지표 발표 등과 개장 시간이 맞지 않아서 혼란이 크겠죠. 서머타임은 원래 4월 첫째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운영됐었는데요. 2007년부터는 3월 둘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로 연장됐습니다.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소비활동 시간이 길수록 유리한 유통과 레저 산업 관련 기업들이 적극 지지하면서 이 기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또 서머타임 제도는 지리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미국은 땅이 넓어서 표준 시간대를 무려 4개나 적용하는데요. 동부와 서부의 일출과 일몰 시간 차이도 커서 서머타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